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1월 4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항일 독립운동가 후손들로 구성된 항일 독립운동가 단체 연합회가 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 때 나온 얘기 날 것 그대로 토시 하나 고치지 않고 몇 대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입니다. 교과서 국정화는 매국노이자 군사반란의 주범인 박정희를 미화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다. 순국선열의 이름으로 역사, 인간학, 그리고 진리의 이름으로 꾸짖는다. 다음은 의열단 후손이며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김원웅 회장입니다.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교과서를 후손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은 범죄 행위다. 박근혜 정권은 야당과 싸워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진실과 싸우다 무너지리라 확신한다. 이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이다. 이제 국민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다음은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이부영 회장입니다. 4.19 혁명 당시 신동엽 시인은 이승만 독재정권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면서 독재를 하거나 외세의 빌부터 권력을 유지하는 자는 잔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정희가 잔털처럼 뽑혀나갔고 그 잔털을 다시 꼽으려는 박근혜가 다시 뽑히게 될 것이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민족 정신을 유린하는 행위이자 친일 역사를 주입하는 행위,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비열한 정치라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독립투사의 후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외면 속에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또다시 능멸당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피맺힌 외침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오늘 진짜 인터뷰는 엊그제 월요일이었죠. 포도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김 선생님, 가명입니다. 그 지역에 그분의 실제 성을 쓰시는 분이 딱 그분 한 분뿐이어서 성씨를 말씀드리면 누군지 알고, 그래서 향후 그분의 이 일에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당시에도 양해를 구했었죠. 김 선생님이라고만요. 참고로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분과 그때 인터뷰를 하다가 도대체 잘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참 많고, 그래서 기왕에 좀 소상히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문제가 경매제도에 어쩔 수 없이 좀 배태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그리고 경매에 임하고 계시는 분들, 경매사들은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일부긴 하겠지만 그런 문제 있는 것들이 저질러지고 있는지. 그래서
경매 팀장을 맡고 계시는 분을 한 분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포도과수농 농부 선생님, 김 선생님과 인터뷰 후에 곧바로 경매 팀장을 연결해서 그분으로부터 경매사들 입장에서의 이 얘기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인터뷰가 나갔을 때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렇게 답답하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 이런 견해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당시에 청취자 여러분들도 견해도 참고를 하겠고, 오늘도 새로 질문하고 싶거나 또는 주변에서 겪은, 혹시 지금 농업에 종사하신다면, 그래서 경매에 자기의 소출물, 생산물을 이렇게 납품하고 출회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본인이 겪은 사례거나 또는 주변에서 생생하게 목격한 것, 그냥 카더라 하고 들으신 거 말고요. 비교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갖춰서 올려주시면 두 분과의 연쇄 인터뷰에 요긴하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인터뷰를 입체적으로 살지우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샵 인터뷰 해서 올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들으시죠? 김일아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대국민 담화 발표했는데 광범위한 불복종 운동 펼치겠다. 이게 핵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어제 황교안 총리의 대국민 입장 발표에 맞서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의 부당성을 역설하면서 이를 저지할 종합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문 대표는 담화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수호하기 위해 국민 불복종 운동에 나서달라, 권력의 오만과 불통에 아니오라고 말해달라고 국민에 호소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제 정당과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하고 국정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기구를 출범시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멈출 수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포악한 앵무새처럼 떠드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이 난국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 여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을 잃었다면서 우리 당은 민생 경제를 살리면서 역사 국정교과서를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밝혀 국정교과서 저지와 더불어 민생 현안 챙기기도 병행해 나갈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네. 국정교과서 집필진 일부 공개됐죠? 네, 맞습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 책임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집필진을 공개했습니다. 신영식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와 최몽룡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대표 집필진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오늘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개발 방향과 집필진 구성 개발 일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영식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했지만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도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부담을 느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명예교수는 현행 교과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한 내용으로 우리 역사가 국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화여대 학생들 며칠 전에 대통령 학교 방문했을 때 격렬한 시위로 이어졌었는데 오늘도 피켓팅에 나섰다고요? 네, 이화여대 학생들이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이대 방문을 앞두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늘 이화여대 총학생회 등은 프랑스 교과서는 자유발행제로 나오는 반면 우리 교과서는 국정화 추세로 역행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문제 상황을 피켓팅 등을 통해 함께 알리고자 한다고 시위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랑드 대통령의 방문 시간에 맞춰 오전 10시부터 학생들로부터 피켓팅 참여 신청을 받아 국정화 반대 피켓팅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이화여대 헬렌관 앞 길목에서 피켓팅 시위를 40여 분간 벌였습니다. 자,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그 피해자인 대학생 조모 군의 어머니가 범인을 제발 엄벌에 처해달라,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에 처해달라라고 눈물로 호소했더군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더 패터슨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방청석에 있던 고 조중필 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에게 법정 안쪽으로 들어와 발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씨는 아들을 죽인 사람 앞에서 가슴이 떨리고 치가 떨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쉽게 말을 잇지 못하면서 억울한 아들을 위해 최고형으로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말을 통역인이 영어로 전하자 피고인석에 있던 패터슨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패터슨은 당시 17살 동갑 친구인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와 피해자 조중필 씨가 살해된 1997년 이태원 햄버거집 살인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간 뒤 조 씨가 칼에 찔려 숨졌지만 리와 패터슨은 상대방이 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인범으로 단독 기소된 리는 1998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올해부터 북한 당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요? 세금이란 게 무슨 얘기죠? 그렇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중앙특구 개발지도 총국과 남측 개발업자가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 토지 사용료가 발생한다는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올해부터 토지 사용료를 북측에 지급해야 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면제 기간이 끝남에 따라 북측 중앙특구 개발지도 총국과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내야 하는 토지 사용료를 놓고 조만간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2월부터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도 갈등을 겪다가 8월이 돼서야 최저임금 5% 인상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한 관계자는 토지 사용료는 1년에 한 번 북측에 내는 세금이라며 북측 중앙특구 개발지도 총국과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토지 사용료를 얼마로 정할지를 놓고 123개의 입주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카카오 이서구 대표가 음란물 차단 조치 미흡 이런 건으로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았다고요? 다음 카카오 이서구 공동대표가 아동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격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 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음란물 유포 방지 책임을 지도록 한 법률에 따라 다음 카카오 법인과 대표를 함께 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됩니다. 네. 네, 썩은 양파, 그리고 싹이 터버린 감자,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것을 학교 급식 재료로 납품한 업자, 적발됐어요. 그렇습니다. 소독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 3년여간 서울 경기 지역 274개 학교에 불량 급식 재료를 납품한 업자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학교 식재료 공급 계약을 위해 서류들을 위조해 제출하는가 하면 위장업체들을 설립하고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해 65억 원 상당의 식재료 공급 계약을 낙찰받기도 했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 5부는 오늘 공사문서 위조와 행사죄, 입찰 방해죄 등의 혐의로 식재료 공급업체 이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납품업체 대표 이 씨 등 3명은 201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직원들 명의로 설립한 13개 위장업체를 이용해 전자입찰에 중복 참가하는 방법으로 총 472회에 걸쳐 65억 원 상당의 학교급 식재료 공급 계약을 낙찰받았습니다. 이들 업체는 썩은 양파와 머리카락이 붙은 당근, 싹이 튼 감자 등 품질 미달의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다 반품과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의 범죄 수법이랄까 이런 걸 보니까 아주 조직적이고 장기적이다. 그리고 영세 업체의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다가 빚어진 실수라고는 도저히 보아 넘길 수 없는
무려 65억 원 상당의 식재료 공급 계약 낙찰받기도 했고요. 3년 넘게 지속이 됐고, 썩은 양파를 자기 자식 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납품할 수 있겠습니까? 돈 액수에 얼마가 되든에 상관없이 이런 경우는 최대의 처벌을 해야 하고 영원히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하는, 아직도 이 먹을 것 가지고, 더군다나 아이들 먹을 것 가지고 이런 짓이 버젓이 3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현 정부에서 4대 악 그래가지고 학교 앞 불량식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취임한 지 지금 2년 8달 9달 지나가고 있죠.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엉뚱한 데다 힘을 쓰느라고 정작 해야 할 것은 하나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치가 떨립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자, 국내에서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로 해외 물품을 직접 구입하는 이른바 해외 직구, 이것 때문에 물가가 좀 떨어졌다, 또는 물가가 오르는 것을 상당 부분 저지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더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최창복 연구위원은 소비자 물가지수 조사에 포함된 품목 가운데 해외 직구가 많은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다른 품목들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가공식품의 경우 치즈와 초콜릿 등 해외 직구 품목의 가격은 2012년 초보다 평균 3.6% 오르는 데 그쳤지만 밀가루와 국수 등 다른 품목의 상승률은 9.9%로 집계됐습니다. 또 내구재에서도 해외 직구가 많은 장롱과 식탁 등은 가격이 평균 6.9% 떨어졌지만 전기 매트와 비데 등 다른 품목들은 오히려 0.7%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해외 직구의 가격이 최대 30% 싼 것으로 가정할 때 소비자 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장기에 걸쳐 최대 2%포인트 정도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외 직구는 온라인 유통 경로를 추가함으로써 가격 경쟁을 유발하고 유통 단계 축소, 거래 단순화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최 연구위원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해외 직구 실적은 2012년 8천억 원에서 지난해 1조 6천억 원으로 2년 만에 2배로 불어나는 등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표준 계약서 마련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업종의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 시 시설 인테리어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비용 내용을 개점 뒤 한 달 이내에 점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 24시간 영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매출이 영업비용보다 적어 6개월 동안 손실이 나거나 업주가 아플 경우 영업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고 비용은 본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고 가맹 계약을 맺을 때 정한 영업구역 안에 추가 점포를 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중도 해지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개점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6개월치 가맹 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내고 4년이 넘으면 2개월치를 내는 등의 세분화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다며 편의점 프랜차이즈들이 모두 따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이른바 건국대 폐렴, 추가 환자는 없이 어제까지의 52명 환자 수 그대로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제 이후로 신규 환자는 없다. 그렇다고 이게 지금 이제 끝나간다,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도 없는 국면이고요. 그렇습니다.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폐렴 환자가 새로 발생하지 않아 어제와 동일한 52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으로 총 80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하루 동안의 신규 신고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의심 환자 52명은 7개 의료기관에 분산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 52명 중 중증 사례는 없었고 입원 이후 환자 대부분은 48명은 건강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내일 민간 역학조사 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분야별 심층 역학조사 진행 상황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네. 홍준표 경남지사
막아선 학부모한테 벌금이 선고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 1단독 이세훈 판사는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가 거창 방문 때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 철회 등을 외치며 시위했던 학부모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홍 지사는 지난 1월 22일 거창군청을 방문했을 당시 학부모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이동하는 홍 지사의 차량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이에 거창군청은 학부모 등 18명을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A씨를 불구속 기소해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네, 홍 지사는 지난 1월 22일 거창구청을 방문했을 당시가 아니고 홍 지사가 지난 1월 22일 거창군청 방문했을 때 그게 맞는 거겠죠. 이게 물론 좀 시위나 이런 것들이 격렬했을 수 있고 차량을 막아선다거나 그래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그러면 내려서서 도백 아닙니까? 도백. 투표로 뽑힌. 그럼 내려서서 이 얘기를 듣고 알겠다. 충분히 따로 대화를 좀 하자. 지금 이렇게 차를 가로막고 하는 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설득하고 그래야 선출직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거창군청도 참 딱하군요. 항의했던 학부모 등 18명을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200만 원을 선고했다는데 큰 돈이네요. 네. 답답합니다. 날씨 어떻게 예보돼 있죠?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에 충청 이남 서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김일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K가 위클리 종합뉴스로 돌아왔습니다. 깊이 있는 취재, 날카로운 시선이 담긴 뉴스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새로워진 뉴스K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는 6일부터 뉴스K가 위클리 종합뉴스로 돌아옵니다. 깊이 있는 취재, 날카로운 시선이 담긴 뉴스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새로워진 뉴스K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4시 56분 막 됐습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다음 코너 들어가죠. 넋두리라는 닉네임이신데, 안녕하십니까. 충남에서 근무 중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렇게 글을 시작하셔서 충남인데 퇴근하고서 어제 국정화 확정고시 교육부가 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너무 울분이 터져가지고 곧바로 서울 광화문으로 오셨답니다. 대규모 시위가 이루어질 걸 예상해서 동참해야겠다. 그리고 시민으로서 정의에 맞서고 있다는 그런 생각하려고 왔는데 광화문에 갔을 때 너무 조용하더라. 그래서 좀 허탈하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나 청계천 쪽으로 가보니까 수많은 경찰들이 있었다. 거의 끝나갈 무렵에 도착하게 되었다. 원거리 퇴근하고 사실 서울에서 일하는 분들도 퇴근하고 피곤하고 그러면은 몇십 분 광화문 가는 거 선뜻 사실 참 쉽지 않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은 충남 어디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충남이면은 아주 충남 중에서 제일 서울 쪽이라고 해도 최소한 서울까지 1시간 반은 걸리지 않겠어요. 대단하신 열정이시네요. 숙연해집니다. 이분 마지막 말씀 공유하죠.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자조 어린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생각은 정의로운데 행동은 하지 않는 여러분은 모두 위선자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팟캐스트 조회수로 수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저는 이 글 쓰신 분이요.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희망이 아니라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네, 숙연한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내려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완용만큼 유명해질 끈 어디서 끊어야 할지 잘 모르겠는 닉네임인데요. 최경환 장관이 4년제 중임으로 개헌 시사 발언을 했다. 국정화로 교과서 하나로 만든 이유는 박근혜 유일 체제를 위한 전초 작업이 아닐까 싶다고 하셨고요. 네. 국정화 원흉들이란 닉네임 쓰신 분께서 신문에 난 일러스트 국정화 관련 찬성론자들의 발언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해놨습니다. 한번들 보시죠. 로니님, 돈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인간들, 내 새끼가 먹을 거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이강윤 앵커님 오늘도 잘 듣습니다. 네, 매일매일 꼬박꼬박 이렇게 와주시고 글 남겨주시고 고맙습니다. 정치 이야기님, 다음 카카오는 아주 그냥 동네 북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한번 이렇게 좀 대들었다가 영 안 되겠으니까 굽혔는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드니까 걸핏하면 불러다가 뭐하고 꼬투리 잡고 그러는 인상이 아주 강하죠? 근데 뉴스 배열, 뉴스 편집 및 배열, 배치, 포털 이렇게 놓은 거 보면 다음과 네이버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건 맞죠. 그게 아마 더 얄미워서 이러는 걸 겁니다. 오동팔님, 오늘 친구로부터 문자를 한 통 받았는데 100% 공감이 가는 거다. 손학규 전 후보, 대선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가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참 제가 볼 때는 가장 훌륭한 캐치프레이즈였던 것 같은데 여지껏 한국의 선거에서 나왔던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렇게 시작한 것으로 아무튼 수백 개, 수천 개가 명멸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문학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을 이러기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하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도 좀 논화 갖고 뭐 이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근과 잔업을 최대한 덜 하고. 근데 그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좀 바꿔야겠답니다. 저녁이 있는 삶에서 전현이 없는 삶으로. 예. 요거 하나 보고 가죠. 소소님, 이거 어제도 많이 SNS에서 보셨을 텐데 오성에서 서울 오는 길에 앞좌석 50대 아저씨 두 분이 국정화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어느 한 사람이 요즘 애들 역사교과서 국정화한다고 말이 많다던데 살기 바쁜데 뭐 그런 걸로 싸우고 지랄이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저씨가 야 임마 너는 칼라 텔레비전 보다가 강제로 흑백으로 바꾼다 하면 열 받겠냐 안 받겠냐. 아주 그냥 한 큐에 정리를 하시네요. 그러게요.
장군의 손녀 만나님은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의원 이분 좀 꼬집어 주셨고요. 저물어가는 가을날 햇살이 한가득 집안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날인데 세상은 엄혹하기만 해서 더 슬픈 오프닝이네요. 문장이 참 좋으십니다. 오후의 햇살, 네, 가을 오후의 햇살 다사롭고 한데 그 때문에 뭐 우울증 이런 게 더 도지고 이런다는 뭐 그런 의사 얘기도 있긴 했습니다만 독립유공자들의 처절한 외침, 처절한 외침을 하도록 놔두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로서는 치욕 아니겠습니까? 참 별 할 말이 안 나오는 현대사입니다. 이관유쌤 목소리가 좀 가라앉으셨네요. 공기가 안 좋으니 목 관리 잘 하셔야 할 듯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광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14일이니까 이번 토요일 말고 다음 토요일이네요. 다음 토요일 오후 4시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바보주막에서 제가 광주분들 모시고 전라남도 그리고 광주 광역시 분들 모시고 세월호 관련 제가 썼던 책 북 콘서트 원래 지난 6월인가 7월 달에 한다고 이렇게 오가다가 메르스다 뭐다 해서 겹쳐가지고 좀 미루어졌는데 많이 미뤄졌네요. 이제 뭐 올해의 마지막 북 콘서트가 아닐까 싶고요. 광주는 또 안산과 더불어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한국 현대사에서 그런 도시니까 저도 옷깃 여미고 겸손하고 경건하게 가서 광주분들 뵙고 오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광주 광산구에 있는 바보주막입니다. 네, 나머지 주신 댓글들은 조금 있다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오늘 또다시 뭐 일방적으로 뭐 중단하자. 이분 왜 이렇게 요즘 막 그래요? 좀 교과서 국정화 국면에서 지나치게 나가는 것 같고 좀 흥분 상태 같기도 하고. 오늘은 또 뭡니까? 오늘 김무성 대표가 한 얘기는 이 기자들이 백불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백브리핑.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공식 브리핑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정치인들 뭐 정치자분들도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정치인들의 공식 회의석상에서 하는 얘기는 사실 그야말로 그 뭐랄까요? 결혼식 주례사 같은 말이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명분 있고 옳은 말만 쭉 하지 않습니까? 전혀 기사거리 안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주요하게 이 취재를 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 보통 이제 그렇게 공식적인 발언들이 나오면 그 공식적인 발언들이 나오는 그 배경 또 그 과정 이면에 숨은 진위 이런 것들이 이제 취재해서 이 정치부 기사들이 이제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이 비공식 브리핑 일종의 백불이라고 기자들이 부르는 그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는 얘기를 좀 점잖은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자들 입장에서도 국민들이 정말로 묻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정치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민감한 현안들 또는 민감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부분들을
익명을 전제로 이 대답을 듣는 이제 그런 자리가 바로 백플 자리인데요. 오늘 김무성 대표가 뜬금없이 갑자기 내일부터 백플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이번에는 또 이유가 뭐예요? 며칠 접대도 한번 그랬잖아요. 그랬었죠. 아마 기억하실 텐데 9월 10일 날 이 둘째 마약 사위 사건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 김무성 대표가 그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나니까 내일부터 백플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선언을 한 건데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백플이라는 건 비공식 브리핑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정치인들이 안 하겠다고 뭐 굳이 하겠다고 해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또 기자들이 굳이 그걸 요청해서 시작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정치인들도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 서로가 필요해서 한 건데 욕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기자들이 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식적인 이 언변, 공식적으로 나온 말만 듣고 기사를 쓰는 거는 자신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맥락이라는 게 있으니까 정치적인 맥락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자신들도 그런 것들이 좀 온전하게 제대로 설명이 되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백플을 하는 거고 기자들도 이제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위닝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방식 중에 하나인데 지난번에 마약 사회 사건 딱 터지니까 당연히 기자들의 질문은 국민들이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또 그 딸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걸 이제 기자들이 묻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 자신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겠죠. 거기다가 이제 가족사라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기자들도 그때는 좀 용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뜬금없이 어제까지만 해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무슨 뭐 노동개혁 문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하여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사실 백플 통해서 다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오늘 뜬금없이 얘기를 한 게 회의 끝나고 나면 대변인이 다 브리핑 하는데 대표가 뭐 소소한 것까지 뭐 설명할 필요가 있겠냐 라는 이유를 대면서 내일부터는 백플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뭐 아마 일부 보도를 보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9월 달에는 마약 사회 사건이 터진 직후였고 오늘 백플 중단 선언은 어제 김무성 대표의 전직 수행비서 전직 운전도 같이 했었던 그 비서였다고 하고요. 이 수행비서가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났는데 오늘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백플 통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다. 굉장히 좀 이 단호하게 그리고 좀 짜증스럽게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부대변인을 통해서 내일부터 백플 없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나선 겁니다. 당연히 누가 짐작을 해도 누가 봐도 마약 사회 사건 때하고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의혹이 좀 쏠리기 시작하는 것 같고 혹은 이번 사건을 사실은 이 권력 핵심부가 컨트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이 여의도 정권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약점 딱 잡아가지고 그렇죠. 그 일환이다, 일단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 대변인이 브리핑하니까 백플 안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해서 백플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청와대 친박계 하고 김무성 대표가 뭐 여러 가지 공천 문제든 내년 총선과 관련한 대응 부분에서든 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청와대나 친박계 입장에서는 친박 대표가 있는 것보다 비주계 상징성이 그래도 어쨌든 있는 김무성 대표가 있는 게 전체 구도상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김무성 대표 역시도 이 대권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당내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이해관계가 지금 일치한다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김무성 대표 쪽
대해서 아까 제가 뭐 권력의 핵심부가 컨트롤을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잠깐 썼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개인 비리로 지금 구속을 시킨 건 경고를 하되 김 대표 본인은 건들지 않겠다는 시그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 꼭 닫고 허튼 소리 하다 또 실수할지도 어찌도 모르니까 바짝 엎드리겠다. 그렇죠. 그런 셈이죠. 오늘 뭐 정치권 전체적으로는 뭐 어제하고 뭐 마찬가지로 이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강행하면서 야당이 국회 일정을 올스톱시키고 또 여당은 뭐 이제 빨리 민생 챙기자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오늘 하루가 다 지났는데 사실은 김무성 대표 얘기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 빽불 중단 선언이 또 하나 좀 되게 그러니까 제가 기자이면서도 사실 기자들 스스로도 좀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대목까지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김무성 대표가 아마도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뭐 이런 방구 다른 설명 없이 빽불을 재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하니 지난번 마약 사회 사건 때도 빽불 중단 선언하고 딱 정확히 일주일 뒤에 그때 오픈 프라이머리를 그때 이제 당론으로 채택해 놓은 상태고 이게 이제 9월 30일 의총하기 전이니까요.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갖고 청와대하고 팀밖에 속에서 계속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흔들어대니까 뜬금없이 아침 회의 끝나고 나가면서 복도에 나가면서 그 전날까지만 해도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뭐 손 내젓고 얘기 안 하겠다고 했다가 그날은 오픈 프라이머리 반드시 하겠다라는 추진 의지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기사가 방향이 어떤 거였냐면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와 팀밖에 반격을 가했다. 이런 기사들이 아주 쏟아졌었거든요. 일부러 그 제목 뽑힐 것 예상하고 그렇게 유도하면서 한마디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한테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면 나 빽불 안 해. 이러고 그냥 숨는 거고 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혹은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거라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 자기가 했던 말 이런 반구의 설명도 없이 다시 할 거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그럼 기자들이 왜 그런 걸 써주냐 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놀아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지금 국회 출입 기자가 한 200명 정도가 넘고요. 예. 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출입 기자만 해도 한 7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1대1로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자리를 많이 갖긴 하지만 예. 당 지도부와의 접촉면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빽불을 적극적으로 이 기자들도 활용을 하는 건데요.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현실적인 취재 여건의 제약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한테 불리한 부분 또는 유리한 부분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자기가 스스로 취사 선택하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나저나 김무성 대표 주변이 좀 너무 지저분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선대뿐만이 아니고 뭐 네네. 자식 주변 등등등 옛날에 얼마 전에 또 그 고교 동문인가 누구 친구인가가 뭐 해가지고 또 사칭해서 사기해갖고 걸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지금 중동고 동문회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것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많은데 중동고등학교 그 유명한 데 아니에요, 거시기로. 김무성 대표가 사실은 그런 공당의 대표, 특히 집권 여당의 대표이면서 이렇게 좀 개인적인 유불리 이런 것들을 잣대로 해서 이 취재를 제안하고 임의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건지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그만큼 좀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좀 꽤 있어서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저분하기도 하고 집권 여당의 대표이자 뭐 대선 후보 뭐 잠룡 조사에서 1, 2위를 다툰다는데 영 걸맞지 않은 처신이네요. 이럴수록 툭툭툭 털어버리고
옷긴 여미고 잘 하겠다. 그래야지 무슨 그렇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알고 가는 게 보면은 맞죠. 저 독립군자군 비밀로 돈 냈다는 뭐 이런 말이 나고 말이에요. 기사 하나도 제대로. 아휴. 잘 알겠습니다. 내일 한국일보 제목 나왔네. 김무성 의혹 불거질 때마다 백불을 중단, 브리핑 중단, 입 닫아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아닌가? 오늘까지만 참겠다더니 그 뒤로 별로 안 참는 거예요. 계속 참기만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